창원시가 2조 원대의 민간 투자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해 제대로 성과가 날 것인지 우려를 사고 있습니다. 신공항이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론났지만 활주로 길이와 대구 통합공항의 규모를 두고 다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진주 혁신도시가 성장하면서 교통과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파급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품질이 우수한 국산 품종 파프리카 개발로 로열티를 지불하지 않아도 돼 생산농가의 수익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창원시가 올해만 2조 원대의 민간 투자자 유치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해 관광유통단지와 거제 장목관광단지 민자 사업에서 보듯이 장밋빛 청사진이 결국엔 골칫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김현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간 자본 3천억 원으로 조성 예정인 구산해양관광단지입니다. 사업자는 2020년까지 기업체의 연수원과 리조트, 체험시설, 골프장 등 4개 지구를 조성해야 합니다. 대기업 등 서너 개 업체가 공모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부산의 한 건설업체만 응모했습니다. 창원시는 당장 골프장과 리조트를 짓는 조건으로 사업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4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일단 골프장하고 콘도나 빌라 이런 것 쪽은 앞으로 우선 시행을 하라고 이렇게 할 계획이기 때문에 창원시가 이 같은 민간 투자 방식으로 올해 추진하는 사업은 12곳. 민간 자본 유치 목표액만 2조 6천억 원에 이릅니다. 글로벌 저성장 기조가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서 과도한 투자에 따른 역효과가 나타나지 않도록 금융 조달의 안정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민자 위주로 추진할 경우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협약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특혜 시비 논란이 제기될 수 있고 경기 침체 시 사업이 오랜 시간 동안 지연될 수 있습니다. 20년 가까이 유통사업만 하고 관광시설 투자를 하지 않는 롯데의 김해 관광유통단지나 사업이 중도에 백지화된 거제 장목 관광단지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사업주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돈 되는 사업만, 필요한 사업만 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오히려 지역민을 위한 사업은 등한시하는 경우가 태반이죠. 경기 불황기에 민자 투자를 유치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장밋빛 청사진에만 그치지 않을지 자치단체는 꼼꼼하게 살펴봐야 합니다. KBS 뉴스 김현수입니다. 최근 김해 신공항과 대구 통합공항의 규모를 두고 경상남도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대구 통합공항은 국책 사업이 아니고 규모 논란도 사실과 다르다며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송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정부가 동남권 신공항으로 김해공항 확장을 결정한 이후 잠잠하던 공항 문제를 다시 촉발한 곳은 대구시입니다. 통합신공항을 딴지를 걸어서 자기들의 목적을 추구하려는 그런 움직임들이 노골화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도 김해 신공항 규모와 활주로 길이를 두고 논란을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사항은 공항 규모와 사업비. 김해 신공항 추진 면적은 965만 제곱미터, 대구 통합공항은 1322만 제곱미터로 300만 제곱미터 정도 크지만 이 가운데 민간공항은 33만 제곱미터에 불과합니다. 나머지는 군공항으로 사실상 대구 시내에 있는 군공항을 외곽으로 이전하는 사업인 겁니다. 또 사업비도 김해 신공항은 4조 1,700억 원 수준, 대구 통합공항은 7조 2,465억 원입니다. 김해 신공항은 국책 사업으로 전액 국비로 추진되지만 대구 통합공항은 민자 사업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모든 비용을 거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그 관련된 그 후적지 개발 비용으로 충당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 신공항 논란은 대선과 내년 지방선거를 앞둔 선거용 문제 제기라는 해석입니다. 선거 국면에 지금 접어들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선거에 후보로 나서는 분들이 정치적 공약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런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이르면 이달 말쯤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김해 신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송현준입니다. 정부가 남해안 바닷물의 채취를 1년 더 허용했는데요. 이번에도 골재업체들과 돈벌이 사슬을 이루고 있는 한국숫자원공사가 관리자가 됐습니다.
지난 9년 동안 불법으로 바다 환경을 훼손한 골재 업체들의 행태가 이번에도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의 시선이 많습니다. 공웅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양수산부가 남해안 모래채취 연장 허가에 동의해준 다음 날 국토부는 곧바로 모래채취 연장 고시를 냈습니다. 최종 신청이 접수된 결과를 가지고 수공이 거기서 이제 채취 허가를 내줍니다. 그럼 지연되면 보름 가까이 되는데 아마 최대한 앞당길 겁니다. 이번에도 관리자는 한국수자원공사입니다. 수자원공사는 지난 9년 동안 골재 업체들이 바다까지 모래를 답판해 어장을 파괴하는 것을 묵인하고 사용료만 걷어간 바로 그 기관. 이 기간 골재 업체들의 불법 행위는 이루 헤아리기가 어렵습니다. 허가량보다 많은 모래를 캐고 과적 운항을 하다 적발된 건수만 지난 2015년 15건, 지난해에는 상반기에만 6건에 달합니다. 지난 2014년에는 씻지도 않은 바닷모래를 아파트와 도로공사용으로 납품하고 폐수 72만 톤을 바다에 그대로 버려 20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동안에 이 모래 채취 과정에 불법적인 게 그런 걸 수수방관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관리 주체로서의 자격을 상실하지 않았나. 모래 채취량만 줄었을 뿐 올해도 지난해와 달라진 게 없습니다. 어장 훼손을 줄일 법적, 제도적 보완책이 없는 상태에서의 모래 채취 허가 연장은 갈등과 충돌, 어장 파괴의 악순환만 예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공조입니다. 혁신도시 인구 유입으로 아파트값이 상승세라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주택가격 상승 말고도 다양한 측면에서 지역 경제 파급 효과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세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7월 혁신도시 11개 공공기관 이전이 모두 완료됐습니다. 경남 혁신도시로 이주하는 인구도 점차 증가해 지난 2013년보다 10,000명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이렇게 인구가 늘면서 바로 순효과를 본 것은 사천공항. 사천공항은 지난 2015년 수익성 악화로 김포 사천 노선이 폐지될 뻔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공공기관 직원들이 항공편을 이용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사천 김포 탑승률은 지난해보다 16%나 증가했습니다. 기간별로 MOU를 체결해서 요금 20% 감면, 그리고 주말에도 20% 감면하고 저희들 그 공항에서는 3일간 주차장 사용료를 면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문화공연계에도 혁신도시 효과는 순기능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문화예술회관은 지난해 혁신도시 공공기관과 협약을 맺고 임직원과 가족들의 관람료를 20% 할인하고 있습니다. 덕분에 지난해 공연 관람객은 전년 대비 18% 증가했습니다. 유키 구라모토 콘서트의 경우 관람객의 12%가 공공기관 관계자로 나타나는 성과를 거뒀습니다. 공연이라든지 문화 콘텐츠 부분에 대해서 가족이나 직원분들이 이렇게 부족함을 느낀다는 그런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통해서 준비를 아주 많이 했습니다. 교통수요 증가에 따라 부산과 김해공항, 혁신도시를 오가는 시외버스가 다음 달 신설되는 등 혁신도시에 따른 지역경제 파급 효과는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세진입니다. 파프리카는 국산 품종이 없어 그동안 많은 돈을 주고 해외에서 종자를 수입해 왔는데요. 품질이 외국산보다 우수한 국산 품종의 파프리카가 처음으로 개발돼 농가 효자 품목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탐스럽게 자란 파프리카 수확이 한창입니다. 일반 파프리카의 절반 크기로 지난 2015년 처음 개발된 국산 미니 파프리카 품종입니다. 날씨의 영향을 덜 받으니까 아무래도 재배하는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그리고 훨씬 더 잘 커주는 것 같고. 경상남도가 개발한 국산 미니 품종인 라오는 빨강과 노랑, 주황색 등 모두 3가지. 농가 7곳에서 시범 재배한 결과 뛰어난 품질이 확인됐습니다. 수입 종자보다 25에서 30g 정도 무겁고 생산량은 75% 이상 증가했습니다. 당도도 3브릭스 이상 높았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내 한 대형마트에서 킬로그램당 5,500원, 일반 파프리카 2배 가격에 팔리고 있습니다. 수출도 순항 중입니다. 지난해 일본의 첫 수출을 시작한 국산 파프리카는 올 연말까지 100톤, 약 4억 5천만 원어치를 수출할 계획입니다. 국내 600여 파프리카 농가가 네덜란드에 지급하는 종자비는 한 해 120억 원. 국산 품종 보급이 확대되면 해마다 수십억 원의 수입 대체 효과가 예상됩니다. 우리 농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 농장을 포함을 해서
실제 실증할 수 있는 그런 시범포에서 기술 지원도 하게 되고. 농촌진흥청은 국산 품종의 재배 면적을 확대하고 개발된 품종의 종자 수출도 추진합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주요 단신입니다. 일제강점기 김해 지역 유림의 파리 장서 운동을 기리는 기념비가 김해 연지공원에 건립됐습니다. 전국 7번째로 건립된 김해 파리 장서비는 기마인물형 토기를 디자인한 모습으로 파리 장서 원문과 서명 명단 등이 새겨졌습니다. 파리 장서 운동은 1919년 조선 유림 대표 137명이 대한 독립을 호소하는 장서를 프랑스 파리 평화회의장으로 보낸 독립운동입니다. 홍준표 지사가 고 노무현 대통령을 뇌물을 먹고 자살한 사람이라고 지칭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이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정영훈 위원장 등 변호사들로 법적 대응팀을 구성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노무현 재단 경남지역위원회도 홍 지사의 발언에 항의 서한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정의당 대선 후보인 심상정 대표가 오늘부터 이틀 동안 경남을 방문합니다. 심상정 대표는 오늘 저녁 김해에서 시민들을 상대로 노동이 있는 민주주의를 주제로 대중 강연을 했습니다. 또 내일은 남해군을 방문해 남해 전통시장 등을 돌며 대선 공약 등을 설명할 예정입니다. 국제사격연맹 프란츠 슈라이머 사무총장 등 기술 대표단이 내년 창원 세계사격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어제와 오늘 창원 국제사격장 등 대회 준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기술 대표단은 공정률 52%인 창원 국제사격장을 둘러본 뒤 경기장이 국제규격 바탕으로 완공되고 대회 운영과 중계 방송, 관람객 편의시설이 최적의 조건으로 갖춰지도록 창원시에 요청했습니다. 김해공항 시민대책위가 김해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해공항 신설 활주로 연장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주장대로 김해공항 신설 활주로 길이를 기존 3.2km에서 3.8km로 늘리면 활주로 방향이 시 인구 밀집 지역으로 향해 소음 피해는 더욱 심각해진다며 활주로 길이를 600m 더 늘리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경상남도와 시군이 봄철 황사 발생에 대비해 오늘부터 석 달 동안 황사 경보 발령부터 해체 시까지 황사 대책 상황실을 운영합니다. 경남보건환경연구원 홈페이지에서 대기오염 경보 SMS 신청을 하면 휴대전화로 미세먼지와 오존 경보 상황, 실시간 대기질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개한 2016년도 국회의원 후원금 모금 내역에 따르면 이주영 의원이 3억 49만 원으로 경남 지역 국회의원 가운데 가장 많았고 윤영석 의원과 김한표 의원이 각각 2억 9,980만 원과 2억 9,793만 원 등 6명이 2억 원대의 후원금을 모금했습니다. 경남 소식이었습니다.